이번 시간에는 고객 관계 관리와 관련해서 고객 만족과 고객 충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과 고객 충성은 고객 관계 관리, CRM 활동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객 만족이 고객 충성도를 낳고 이것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모델이 바로 고객 만족도 수익사슬 모형이 됩니다. 고객 만족은 고객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 경험이 구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 수준을 초과하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 이전에 가지고 있던 expectation, 기대와 사용 후에 지각된 성과, perceived performance와의 비교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기대가 보다 지각된 성과가 크면 만족이 이루어지고 기대와 지각된 성과가 같아도 만족이 이루어지지만 기대가 지각된 성과보다 크면 불만족으로 이어집니다. 고객 만족 정의입니다. 특징 첫 번째는 고객 만족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객관적인 품질이나 성과, 성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객 만족 정의 특징 두 번째는 고객들의 기대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고객 만족은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고객 만족의 제고는 기존 고객을 수성하는 방어적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만족한 고객은 소개를 통해 신규 고객의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따라서 고객 만족은 기존 고객의 수익성을 넘어서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공격적 전략으로서의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제고의 두 가지 측면을 보면 수익 창출 전략 차원에서 공격적 전략 차원에서 구전을 통한 신규 고객의 창출, 방어적 전략에서 기존 고객의 유지 및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즉, 고객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고객 만족의 네 번째 특징은 고객 만족도 측정은 고객 개개인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개별적으로 측정된 만족들을 기반으로 특정 세분 시장이나 전체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고객들의 평균적인 만족도가 계산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매출이나 수익이 회사 차원의 결과 지표인 반면 고객 만족은 고객 차원의 결과 지표입니다. 영업의 성과 사슬은 영업의 최종적인 성과인 판매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인과 관계입니다. 영업의 성과 사슬을 보면 과정 차원과 결과 차원으로 구분한다고 하면 과정 차원은 영업사원의 능력이 영업사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까지가 과정 차원이라고 한다면 결과 차원은 영업사원의 활동이 고객 차원의 결과로 고객 차원의 결과가 회사 차원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만족 제고를 위한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기획하여 실행하고 정기적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실행한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시 중점 과제의 선정에 반영하는 순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고객 만족 경영 프로세스는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중점 과제에 대한 실행 방안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정기적인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성과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중점 과제의 선정과 관련해서 VOC 분석입니다. Voice of Customer죠. VOC에 접수된 고객 불만 사항들을 분석해서 고객 불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중점 과제로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이탈 고객 대상에 대한 이탈 원인 분석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고객들에 비해서 불만을 가지고 가능성이 많은 이탈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불만 사항을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현재의 만족도 및 상대적 중요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만족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높은 고객 만족 구성 요소를 파악해서 이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중점 과제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고객 만족 구성 요소의 예시입니다. 고객 만족 구성 요소에는 크게 직접적인 요소와 간접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요소에는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상품은 품질, 기능, 성능, 가격 등의 하드적 가치와 디자인, 사용 편의성, 사용 설명서 등과 같은 소프트적 가치가 있습니다. 서비스는 청결하고 쾌적한 매장 분위기 같은 매장 분위기, 복장이나 언행이나 상품 지식이나 신속 대응과 같은 접객 서비스, 고장 수리 정보 제공 서비스와 같은 애프터 서비스, 즉 서비스는 매장 분위기, 접객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간접적 요소는 기업 이미지로 크게 문화, 스포츠 지원 활동이나 복지 활동 같은 사회 봉사 활동, 자원 재활용 활동과 환경 보호 캠페인 같은 환경 보호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점 과제 실행 방안 기획, 실행 및 성과 분석입니다. 중점 과제가 선정이 되면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요. 사람의 경우에 먼저 고객 만족 경영은 전사적인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고객 만족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중점 과제의 실행을 위해서는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한 제도, 규정, 내부 및 외부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의 변화를 주거나 새롭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고객 만족을 위한 중점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구축 등과 같은 시스템 인프라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행 및 성과 분석입니다. 중점 과제의 실행을 위한 방안이 기획되면 이를 실행하고 실행의 성과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주로 고객 만족도의 측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객 만족도 측정 절차입니다. 고객 만족 구성 요인 및 요인별 구성 요소를 선정해서 구성 요인 및 구성 요소에 대한 만족도 및 중요도를 평가하고 고객 만족도를 산출하게 됩니다. 고객 만족 구성 요인 및 요인별 구성 요소의 선정입니다. 구성 요인 및 구성 요소의 선정을 위해서는 문헌 연구를 한다거나 심층 면접을 한다거나 FGI 등의 다양한 방법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를 위한 평가 항목의 사례로 스마트폰의 예를 보면 고객 만족 구성 요인으로는 단말기 사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기나 디자인이나 화면 크기나 버튼의 종류나 수, 기본 내장 기능, 내장 메모리가 단말기 사용이고 핸드폰, 스마트폰의 이용 편의성은 휴대 편의성, 그립감,
버튼 이용 편리성, 문자 입력 방식 편리성, 터치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 만족 구성 요인으로 기능 및 성능입니다. 화질이나 음질이나 배터리 사용기간, 배터리 충전시간, 터치 반응 속도, 작동 오류 및 버그가 해당이 됩니다. 인터넷 이용은 3G 인터넷 접속 속도나 3G 인터넷 접속 안정성, 와이파이 인터넷 속도, 와이파이 인터넷 접속 안정성, 와이파이 존 등에 해당이 됩니다. 어플은 어플 종류의 다양성, 유용한 무료 어플 수, 어플 이용 절차입니다. 이용 금액은 단말기 가격, 통신요금, 유료 어플 이용 가격. 애프터 서비스는 AS 직원의 응대 태도, AS 처리 절차, AS 처리 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 구성 요인 및 구성 요소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 사례를 만들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단말기 사용에 다음에 각 측면별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평가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으로 5 스케일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크기는 어떠냐, 디자인 어떠냐, 화면의 크기는 어떠냐, 버튼의 종류 및 수는 어떠냐, 기본 내장 기능은 어떠냐, 내장 메모리가 어떤지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현재 이용하는 스마트폰 단말기의 사용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평가해 주십시오 해서 스마트폰 사용 전반적인 만족도를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으로 측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객 만족도는 구성요인 차원에서 산출될 수 있고 구성요인 차원에서 산출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단말기에 대한 만족도는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서메이션으로 만족도를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번째 구성요인의 만족도 곱하기 K번째 구성요인의 중요도를 곱해서 모두 더하게 되면 스마트폰 단말기에 대한 만족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생산성본부와 미시간 대학교의 국가품질조사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해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가 고객 만족지수 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과 고객만족 경영학회가 공동으로 개발해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한국 고객만족도 KCSI 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가 있습니다. 국가 고객 만족 지수입니다. NCSI에서는 전반적인 만족도, 구입 전 기대 대비 만족도, 이상적인 제품 및 서비스 대비 만족도 등의 세 항목에 대한 가중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NCSI 모델에서의 구조 방정식 모델을 보면 고객 인지 품질 지수, 고객 기대 지수, 고객 기대 지수가 고객 인지 품질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고객 기대 지수가 고객 인지 가치 지수에, 고객 인지 품질 지수가 고객 인지 가치 지수에, 그리고 고객 인지 가치 지수가 국가 고객 만족 지수에, 국가 고객 만족 지수가 고객 불평률에 영향을 미치고 고객 불평률이 고객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고객 불만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고객 불평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객 불만 관리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보원으로서의 고객 불평, 고객 충성도 제고의 수단, 부정적 구전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고객 불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소매 유통점에서 불만 사항을 경험한 고객들의 불만 행동에 대한 예입니다. 불만 사항을 경험한 고객 중에 회사에 직접 항의하는 사람은 6%이고 부정적인 구전을 하는 사람은 31%이고 행동을 취하지 않는 사람은 63%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 구전을 하는 사람은 한 명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8%, 두 명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8%, 3 내지 5명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9%, 6명 이상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6%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블로그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고객 불평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만을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를 보면 가장 주된 이유는 자신의 불만을 일일이 얘기하기가 귀찮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불만을 제기해도 결국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단념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만을 갖는 이유가 드러내어 얘기하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사안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말하기를 꺼려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다른 기업의 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구태여 문제를 제기하여 하기보다는 다른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중심 경영입니다. Customer Centered Management에서 CCM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신청한 기업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가 진행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게 됩니다. 소비자 중심 경영 평가 기준은 4개 대분류, 10개 중분류, 15개 소분류, 최대 49개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 대분류를 보면 첫 번째가 리더십입니다. 최고 경영자는 회사의 비전이나 경영 방침에 소비자 중심 경영의 이념을 반영하는가를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CCM 체계입니다. 소비자 중심 경영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고 소비자 중심 경영 주관 부서의 위상은 전체 조직 내에서 적절한가. 세 번째는 CCM 운영입니다. 소비자에게 회사,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과 채널을 다양하게 구축하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가. 네 번째는 성과 관리입니다. 소비자 중심 경영의 전사적 운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가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중심 경영의 배점 기준은 총 점 1000점이며 신규 평가자와 재평가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소비자 피해 사건 자율 처리 권한이 부여되고 소비자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제재 수준이 경감됩니다. 고객 충성도의 개념입니다. 고객이 거래하고 있는 회사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꺼이 투자나 희생을 하고자 하는 정도를 고객 충성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충성도는 상대적 태도도 강하고 반복적 구매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충성도의 부재는 반대로 상대적 태도도 약하고 반복적 구매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의사 충성도는 반복적 구매는 일어나고 있지만 상대적 태도가 약한 경우입니다. 잠재적 충성도는 반복적 구매는 일어나지 않지만 상대적 태도가 강한 경우입니다. 고객 충성의 개념이 태도적 충성과 행위적 충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고 행위적 충성은 유지, 구매 활성화, 소개 등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객 충성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측정됩니다. 존스와 사서는 1995년에 고객 충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는 해당 제품군에서의 지갑 점유율이지만
개별 고객 차원에서 이에 대한 데이터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매 의도라고 하는 것은 구매 의도를 활용해서 고객 충성도를 측정하는 것의 장점은 비교적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용이합니다. 1차적 행동 관련 변수로 일차적 행동 관련 변수는 구매 행동 관련 변수를 의미합니다. 2차적 행동 관련 변수는 고객 소개, 추천, 긍정적 구전 등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순추천 지수입니다. 고객 충성도의 측정과 관련해서 순추천 지수가 있습니다. Net Promoter Score, NPS라고 합니다. NPS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고객 만족도가 회사의 매출과 수익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들이 지적되면서 이를 대체하여 매출과 수익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등장된 것입니다. 순추천지수의 측정 설문과 계산식을 보면 예를 들어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 회사 제품을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전혀 없다 해서 매우 강하다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 만족과 수익과의 관계입니다. 국내의 많은 연구들이 고객 만족이 증가하면 매출과 이익과 같은 기업 성과 지표들이 증가한다는 것을 실증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 만족이 과연 기업에 최선을 다해 추구해야 하는 대상인가에 대한 회의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측정 도구와 관련한 한계점입니다. 고객 만족도의 측정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설문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로 표현하는 것과 그 이후의 행동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객 만족도 측정 항목들이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감성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고객 만족도는 이성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측정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고객 만족도 측정 과정에서 왜곡입니다. 고객 만족 지수는 기업 활동을 보다 고객 지향적으로 바꿔나가는 도구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이로 인해서 조사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객 기여도의 차이에 대한 고려의 미흡입니다. 기업들이 고객들의 기여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고객을 구분하지 않고 평균적인 만족도를 증가시키려고 노력하는 점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투자 증가에 따른 한계 매출의 차이입니다. 고객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체증하고 고객 만족도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는 체감하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의 증가에 따라 수익은 점차 감소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증가하면 고객 충성도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증가할 때 고객 유지율이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변화에 따른 고객 유지율의 변화가 매우 비대칭적일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와 고객 충성도의 관계는 시장 요인, 기업 요인, 소비자 요인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 충성도의 향상이 수익을 증가시켜 줄 것이라는 신념은 CRM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입니다. 1990년 HBR을 통해서 고객 이탈률이 5% 감소하면 업종에 따라 수익은 25 내지 85%가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객 유지율 향상이 수익의 증가로 이어지는 이유는 고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구매하고 유지 기간이 긴 고객일수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용이 적어지고 유지 기간이 긴 고객일수록 주변에 긍정적인 구전을 더 많이 퍼뜨리며 유지 기간이 긴 고객일수록 가격에 덜 민감하며 따라서 기업은
유지 기간이 긴 고객에게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객 유지율과 수익성과의 양과의 관계에 대한 반론을 보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객 유지율 100%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최적 고객 유지율을 찾아서 그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최적의 고객 유지율은 사전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객 유지율을 늘려가면서 수익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찾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 관계 관리에 고객 만족과 고객 충성도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였습니다.